경기 남부 연쇄살인 7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버산내양 엄 씨는 지난해 이춘재의 사진을 보고선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엄 씨의 이런 진술은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넘게 흘렀고 또 그만큼 기억도 흐려졌을 텐데 어떻게 엄 씨는 이춘재의 얼굴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법최면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건 수사연구소에서는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을 맞추는 과학수사 기법, 법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건수사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과 박주호 경위, 경찰청 수사국 심기수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법최면입니다. 전국에 있는 30여 명의 법최면 전문 수사관 중에서 유일한 법최면 전문 수사관 마스터 박주호 경위 특별히 모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법최면이라든지 최면 수사관을 많이 보셨는데 네.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건 아마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주호 경위가 그동안 네. 법최면 수사를 했던 사건들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과 네. 고준희 그 학대치사 사건 예. 그리고 전주 연쇄살인 사건 등을 수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네. 다 우리 시청자들 다 기억하시는 사건들이고요. 네. 아주 좀 참혹하고 안타까운 네. 사건들이었는데 특히 지난해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 네. 그 특정되었을 때 당시에 이춘재에게 법최면 수사를 한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바로 박경희였네요. 네. 그 당시 어떻게 이 법최면 수사를 했는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춘재를 대상으로 그 여죄 수사를 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사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8차 재심 관련해가지고 재심 청구자를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했습니다. 아하. 세 번째로 예.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범인이 즉 30년 전의 기억을 거슬러 가가지고 당시 범인이 이춘재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최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들에도 보면은 최면 거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네. 실제로도 과연 TV 속 모습과 비슷할까요? 저희가 간단히 최면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모아봤는데요. 우리 박주호 경위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최면. 최면으로 전생을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전생이라는 것은 그 환각 상태에서 보는 오류 상태입니다. 아하. 그 환각이라든지 이런 트랜스런 황홀경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네. 그저 지어진 이야기인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면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에 들어가더라도 그 예. 무의식에 잔존하고 있는 의식이 조금 있습니다. 아하. 평균적으로 약 한 20에서 3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V에서 하는 건 다 쇼네요, 그럼. 네. 그렇죠?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십 년 전 기억도 법최면으로 떠올릴 수 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단서가 좀 붙는데요. 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의 기억에서 어떠한 행위 과정에서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기억을 했다라는 예. 사실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30년, 40년 전이라 하더라도 네. 사고나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어야만 네. 오랜 시일이 흘러도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날 숟가락으로 몇 숟갈 떴는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최면에 대한 간단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최면 수사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최면 수사란 무엇입니까? 법최면 수사란 강력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충격이나 놀람 등 많이 긴장한 상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법최면 수사를 활용해가지고 그다음에 사건을 재구성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심리적인 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 당시로 가가지고 예. 거기서 범죄를 재구성하고 아하. 수사에 필요한 단서와 그다음에 수사에 필요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예.
1999년도에 그 법초면 수사가 한국에 도입했습니다. 네. 그 후로 강력사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하. 2013년도에 네. 그 경찰청 과학수사 규칙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발표를 통해 가지고 법초면 수사가 정식적으로 과학수사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아하. 예. 그리고 법초면 수사가 법초면하고 초면하고 이렇게 어떤 게 다르냐가 아니라 네. 거의 동일합니다. 초면이라는 기법을 상담 쪽에 쓰면 초면 상담이 되고 초면이라는 기법을 수사 쪽에 활용하면 법초면 수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뭐 불안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려움 때문에 네.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혹은 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네. 최면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완화시키고 네. 또 경계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반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거죠. 네, 반수면 상태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 상태에서 질문을 해서 네. 기억으로 들어가면 네. 그런 어떤 경각에서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 혹은 세월의 흔적들을 싹 걷어내고 네. 그 기억을 그대로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네. 그렇게 하는데 수사를 위해서 정확한 것을 찾아낼 때는 법체면이고 네. 그분의 어떤 아픔이나 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상담이나 초면 상담으로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 네. 사건을 통해서 법체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기수 경위. 네. 2013년 군산 비웅도 살인 사건. 예, 범인이 사람을 살해하고 자기가 그것을 인정을 하긴 하는데 술에 네. 취해서 도저히 법행 상황을 떠올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이 맞습니다.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시기를 돌려가지고 7년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 비흥도 바닷가에서 30대 남성이 사체로 발견됩니다. 예. 사체를 살펴보니까 이 목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고요. 경찰은 수사 대상으로 그 피해자의 직장 상사를 올려놓고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회식 때 같이 회식을 하고 피해자와 같이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살해했다. 이렇게 혐의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직장 상사는 술에 너무 많이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강력팀에서는 법체면을 의뢰를 했고요. 네.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 싸움이 났는지,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무엇으로 찔렀고 그 흉기는 어디다 버렸는지 전부 알아내게 됩니다. 아, 예. 놀라운 법체면의 효과인데요. 이 사건에서 직접 그 법체면 수사를 맡았던 분이 바로 박주호 경위입니다. 당시에 실제 수사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나가고 있는 장면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떠올리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지금부터. 자, 지금 어디 가요? 어디? 발 밑에 발 밑에서 발에 몸이 걸려 발에 뭐가 걸려? 오른발에서 뭐가 걸려? 칼 걸리지? 칼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냥 손에 들었어. 칼을 어떤 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네, 피의자가 최면 상태에서 마치 사건 현장에 실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박주호 경위 어떻게 피의자의 이 기억을 되살려낸 건지 사건 그 당시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피의자는 다음 날 그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 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는지 직장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집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했고 그 후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집에 없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어허. 경찰에서 수사 과정상에 쭉 확인을 해본 결과 네. 회식 당일날 회식이 끝나고 나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경위가 포착이 됩니다. 어허. 그 차를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예. 사건 현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네. 그 정황을 통해 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였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이 만취된 상태로 인해 가지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수사팀에서 긴급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피의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피의자는 이렇게 블랙아웃, 즉 알코올성 기억상실 상태였고요. 네. 이에 대해서 마음의 벽인 심리적 방어 기제를 제거하고 그리고 수사관과 라포 형성을 했습니다. 네.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어허. 서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에
네. 그 사전에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아하. 최면 수사가 돼 보니까 막상 하나둘씩 떠오르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께서 많이 울고 아. 많이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주호 경위가 설명을 하면서 라포 형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이게 심리학에서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네. 이야기가 되는데 네.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 당시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텐데 네. 그걸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라포 형성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면 수사를 할 때 수사관이 신뢰를 못하면은 수사관이 신뢰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이완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즉 최면 수사가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므로 대상자와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사전에 친밀감, 유대관계가 많이 형성돼야 됩니다. 네.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최대한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큰 것이라고 보이고요. 어허.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라포 형성이라고 합니다. 네. 라포 형성이라고 하면은 프랑스어로 라포르 또는 다리를 놓다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네. 우리말로는 마음이 통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상담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기는 하나 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아니라 수사관과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아.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마음도 통하고 따뜻한 공감적 교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라포 형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법최면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가장 궁금한 게 과연 법최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네. 이것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법최면의 원리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법처면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 뇌의 정기적 신호 EEG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 예. 뇌에서 전기적인 파장대 EEG를 놓고 네. 그 기본적인 이론은 신경 생리에 근거하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뇌파를 네. 우리는 그 베타파라고 합니다. 예. 요가나 단전 호흡 때 나타나는 뇌파는 집중 상태의 뇌파라고 해가지고 알파파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졸리거나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그 뇌파를 세타파라고 합니다. 네. 즉 최면은 쇠타파에서 활용됩니다. 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로 넘어가는데요. 네. 그러면서 뇌가 편안한 상태로 계속 유도가 됩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렘 수면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하. 쉽게 말해서 눈동자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상태, 네네. 급속 안구 운동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은 그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이 되고 어허. 이완된 상태에서 기억들이 하나둘씩 살아납니다. 아. 그 살아나는 기억 속에서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획득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법최면의 원리 상당히 좀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심기수 경위, 네. 법최면이 정식 수사 기법으로 도입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네. 일선 강력 형사들이라든지 경찰관들이 법최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현장? 제가 실제로 형사들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예. 이 법체면을 하는 사건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어허.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형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건을 맡게 되면은 의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형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네. 탐문 수사도 하고 그렇죠. 뭐 CCTV도 따오고 예.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퍼즐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퍼즐 하나만 보면은 그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퍼즐 또 하나 가지고 오고 또 하나 가지고 오고 법체면도 그렇게 퍼즐 하나를 제공을 하면은 이 그림이 보이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퍼즐을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새로운 단서. 근데 보통 법최면 수사는 새로운 단서를 얻게 해주는데요. 2008년 전주에서 일어난 방화치사 미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절도범이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초등학생 목격자 형제를 장롱 속에 감금하고 불을 질렀다는 사건인데요. 신기수 경위, 이 사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굉장히 가슴이 철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먼저 예. 수법을 좀 살펴볼게요. 네. 범인은 보통 10살, 11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 하굣길에 학교 앞에 서 있다가 서성거리다가 아이가 그 집 열쇠 목걸이 있잖아요. 아.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쫓아가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아이가 스스로 집을 열고 들어가면은 집안에 어른이 없다. 없을 것이다라고 아하. 추정을 한 거죠. 예.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 전주시에서 다세대 주택에 이 3학년 L군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범인이 쫓아갑니다. 어허.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엄마 심부름 왔어. 어허. 나 심부름 온 아저씨야. 아이가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네. 들어갔더니 8살 아이가 한 명 더 있고 어른이 없었습니다. 예. 그때 돌변해가지고 이제 강도로 변한 거죠. 아이들을 협박을 하고 귀중품 30만 원어치를 챙긴 다음에 예. 이 다음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얼굴을 봤잖아요. 봤으니까. 목격자다. 예. 목격자를 그냥 둬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어허. 장롱에다 아이들을 가둬놓고 예. 나오면 가만 안 둘 거야 한 다음에 불을 지르고 도망갑니다. 아이고. 근데 천만다행인 게 예. 아이들이 바로 나와가지고요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 사건에서는 법체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단서를 얻어냈는지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학과에 앉아 있어요. 자, 앞에 누구 보여 안 보여 이제? 화장실. 응? 그럼 어라 고등학생 같지? 그 다음에 위에는 뭐 입었어? 드런치. 무늬가 있어요. 자, 머리 스타일은 어때? 봐봐. 갈색. 조금 치는 갈색. 자, 머리는 귀 덮어 안 덮어? 체격은 어떤 것 같아? 몰랐어요. 초조해요. 왜? 어떻게 초조하다는 거 느껴? 안절부절. 예, 저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용의자의 얼굴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억을 해내네요. 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몽타주를 만드는 곳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법체면이 몽타주에 많이 활용되겠어요? 많이 활용됩니다. 어떠한 몽타주를 봤을 때 그 특정을 지을 때 네. 흐릿해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정확히 봤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흐릿했던 것을 점점 선명하게 살려내는 그 기법을 하는데요. 보통 법체면 수사 이후 몽타주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상당히 유용한 수사 기법이긴 하지만 법체면을 통해서 얻어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은 강조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체면을 통해서 중요한 단서를 얻은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법체면 이 결과 상당히 유용한 그런 그 수사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 수사에 있어서 법체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주호 경위는 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까? 네, 기억의 흔적을 감식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의 흔적을 감식하는 과학수사 네. 기법. 네. 네. 우리 심기수 경위는요? 잠재의식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는 블랙박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블랙박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공포, 두려움, 불안 혹은 세월의 흔적을 걷어내고 기억을 되살려내는 매우 어려운 수사 기법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참 뭐랄까 중요한 그런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오신 소감과 법체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법체면 수사라는 것은 사실상 많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이렇게 알려준 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강력 사건 현장에서 또는 미제 사건에서 법체면 수사가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우리 심기수 경위는 경찰청에서 우리 네. 경찰 전체 수사에 대한 정책을 맡고 계신데 이렇게 중요한 법체면 수사에 대해서 과연 경찰청은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실 것인지 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법체면은 중요한 과학수사 기법은 맞고요. 네. 사례를 통해서 많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이나 수사 관련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형사들에게 중요성을 알리고 있고요. 앞으로 형사들도 많이 활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수사연구소에서는 법체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